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엔스케이프 한번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엔스케이프 중에 저번 시간까지는 기초적인 메타리얼, 그 다음에 뭐, 조명 세팅, 여러 가지 기본 설정 값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셋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거랑, 링크드 모델이라고 해서 전에는 프로시, VLA처럼 프로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 스케치업 모델링이나 모델링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 또는 지금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한 것들의 이제 용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로 이제 VLA 프록시처럼 빼내는 방법, 이걸 한번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다양한 이제 엔스케이프 출력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매뉴얼이나 사용법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기 전에, 엊그제 릴리즈가 됐어요. 2.7 버전에서 2.8 버전으로 릴리즈가 새로 정식 릴리즈가 돼서 2.8에 바뀐 부분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레빗이라든가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바뀐 것들도 있고, 스케치업이나 전반적인 것에서 바뀐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바뀐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바뀐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매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핑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재질을 입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포이드 찍어서 재질을 입히죠. 보통 스포이드 찍어서 엔스케이프 메타리얼 에디터 들어가게 되면 창이 뜨죠. 여기서 항목에서 타입이 보통 그전에는 그래스라고 잔디하고 워터, 그 다음 호리지 잎사귀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크리어 코트라고 자동차 페인트처럼 만들어주는 게 있고, 카펫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래스 잔디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카펫은 따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근데 테스트랜드 아직 정식 2.8 버전 릴리즈 되긴 했지만, 약간 버그 수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에스케이프 말로는 이제 롱컷이랑 숏컷이랑 해서 이제 카페트 털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다, 키워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털의 높이값이, 카페트의 높이값이 높게 나와서, 사실 잔디로 전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얼마 안 돼서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카페트가 추가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추가됐냐면, 범프에서 노멀 맵을 줄 경우에 노멀 맵에 대한 설정 값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범프 맵에서 범프 이미지의 질감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노멀 맵은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노멀 맵은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멀 매핑 한번 불러볼게. 이런 노멀 맵이라고 있는데 노멀 맵이 아무래도 이렇게 범프 맵보다는 질감, 입체감을 주는, 결의 질감을 줄 때 좀 더 정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채널값이 높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엔스케이프가 빨리 직관적으로 하는 게 장점인데, 불필요한 큰 이미지의 노멀 맵을 쓰는 거는 용량을 좀 무겁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건 노멀 맵을 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JPG, 일반 화이트 블랙으로 된 매핑 이미지보다는 노멀 맵이 채널 수가 많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용량 지금 보게 되면 얘도 용량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작은 사이즈하고 큰 사이즈하고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어쨌건 노멀 맵을 한번 적용해 보면 노멀 맵의 조절값이 인텐시티라고 해서 추가된 기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얘가 없었죠. 그래서 얘가 추가돼서 강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노멀 맵을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100에서 조금 강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서 질감을 좀 더 살쪽으로 줄 수 있다. 그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속적인 면 이건 광택은 한번 줘볼게요. 기본적인 광택이니까 이렇게 광택을 좀 줘보죠. 천 질감 같은 경우도 스포이드 찍어서 나머지 것들은 똑같죠. 2008에서 안 바뀐 똑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냥 범프 둘 때는 이미지가 들어간 게 있으면 끌어다 넣어도 되고, 없을 경우에는 맵핑 중에 선 범프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한번 줘볼까요? 지금 범프 맵도 있고 있는데, 범프 맵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고, 범프 맵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좀 들어갔겠죠.
질감을 주고 그 강도를 조절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도 한번 줘볼게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클릭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키워드 텍스트 네이밍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이제 광택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키워드로. 근데 좀 더 주고 싶을 때는 여기서 값을 조절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미지가 들어간 게 있으면 얘를 범프에 같이 주고 싶다면 범프에 use 알비도 이렇게 알비도 체크하면 범프로 연동이 된다. 그래서 강도는 0이 제일 낮은 거고 마이너스나 플러스 쪽으로 가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뭐 주고 이런 조절을 통해서 이제 매핑들을 조절하겠죠. 자, 이렇게 노멀 맵의 조절값이 추가됐고요. 매핑에서는. 그 다음에 카페트가 추가됐는데 카페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카페트를 적용을 해보는데 옆에 뭐 카페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으로 한번 카페트를 만들어 볼까요? 적당한 크기의 카페트를 만들고 두께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룹핑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메이크업 그룹. 그 다음에 높이 두께는 줄 필요 없으니까 조금 높이만 몇 미리만 올릴게요. 10mm만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재질을 줘도 되고 뭐 기본 재질이 있는데 카펫 재질 한번 아무거나 입혀볼까요? 어떤 이런 재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입혀줍니다. 그럼 카페트가 들어오면 카페트라는 타이틀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입혀져요. 텍스트가 바로 바뀌면서 카페트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결 사이즈가 많이 높죠. 그래서 이게 낮은 것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쇼트 카펫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키워드가 인식이 된다고 그랬는데 줘보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고 나면 메타리얼에 가보게 되면 여기서 조절하는 높이 값이 있는데 아래 카펫이라고 자동으로 키워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뀌었겠죠. 카펫으로. 다시 디폴트 가면 원래대로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카펫을 가도 돼요. 굳이 이름으로 키워드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그럼 카페트 설정 세팅 값이 아래 추가가 되죠.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트 설정 값이. 그래서 여기서 높이 값을 주면 되는데 하이트는 털의 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털의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0으로 두른 값이 이 정도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지?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 높이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이트 베리에이션은 뭐냐면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삐쭉삐쭉 올라간 것도 있고 밴딩처럼 이렇게 휘고 말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높이를 다양하게 차이점을 줄 때는 얘를 높여주면 털이 꽈배기처럼 곱슬머리처럼 섞이는 거죠. 높은 데하고 낮은 데가 좀 많이 섞이는 거. 이걸 조절할 때 하이트 베리에이션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섞이고 그냥 커트로 일자로 많이 뻗어나올 땐 0값으로 주면 됩니다. 이걸 그 높이 값이랑 같이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값을 줘도 이 정도다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추가됐고 수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엔스케이프에서 이거를 추가한 이유가 잔디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추가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2.8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실은 바람의 양,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 바람의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제 exe 파일로 실행 파일로 저장을 할 때 바람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얘가 같이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카페트를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높이값은 아마 보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많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카페트 기능이 추가됐고요. 2.8에서 다른 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윈디 바람이 추가됐다는 게 뭐냐면 바깥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바람의 영향이 아주 미세했어요. 물이나 바람의 영향이 미세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뭇결이나 물결을 보시면 흔들리는 거 보실 거예요.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구도를 조금만 바꿔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바람 영향, 그러니까 뒤로 빼보면 다른 나무들도 아마 같이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멀리서 보는
그러니까 누면이나 엔스케이프, 트윈모션처럼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많이 변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뭐 EX 파일 실행 파일을 저장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다. 얘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기본 비주얼 세팅창이 있습니다. 비주얼 세팅창에 가면 바람의 세기하고 바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관할 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에셋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면 모션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추가해보자. 별표. 그 다음에 올 가서 다시 상위 메뉴 가면 체크 없애면 상위 메뉴로 갑니다. 새로 많이 추가됐네요. 400 몇 개 추가됐는데 얘도 의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줄여찾기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항목 갈 때는 여기서 있고 베리에이션 들어가서 식물 몇 가지 한번 샘플링 해서 줄여찾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딩이 이 정도 좀 걸려요. 이거는 인터넷 속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엔스케이프 자체 서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로딩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되면 얘도 몇 가지 별표를 해서 선택을 해놔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별표를 줄여찾기를 해놓게 되면 먼저 이렇게 다 골라놓게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르다. 이게 로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페이보릿 항목에 자기가 지금 추가한 즐겨찾기 한 내용들이 따로 뜹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면 얘는 이제 빨리 뜨죠. 즐겨찾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빨리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클릭, 연달아 클릭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도 클릭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백그룹만 추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SN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작업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는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얘는 이미 프로시화 된 거예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룹핑이 되어 있거나 컴포넌트 되어 있는 상태를 깨버리게 되면 얘는 속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핑을 바꾸거나 이 기능들은 안 돼요. 이 자체로만 써야 돼요. 물론 크기라든가 이 사이즈 변경은 됩니다. 근데 메타리얼 변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에셋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이유는 안에 내부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맵핑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데 작업을 만약에 할 때는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오거나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맵핑을 바꾸거나 할 때는, 지금 모자처럼 이렇게 맵핑을 바꿀 때는 당연히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은 루미온처럼 되진 않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이렇게 사람 불러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불러온 사람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게 되면 배치하기가 쉽겠죠. 갖다 놓고 무브해서 위치를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좀 많이 자연스럽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된다. 퀄리티 면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배치가 돼요. 이게 에셋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같이 배열할 수 있겠죠. 다시 에셋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사람들 있고 화이트 바구니 같은 게 있으면 여기도 올려놓으면 매핑 세팅이 끝나겠죠. 그래서 유지가 된다. 의자 같은 경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자도 역시 추가를 해주면 들어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얘는 아까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가구나 집기들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엔스케이프 라이브러리,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조절이 안 됩니다. 얘를 속성을 한번 익스플로드를 해서 깨볼게요. 그럼 면이 형태가 되오는 거지 매핑 자체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면도 얘가 프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디자인도 다 사라져버려요. 속성이. 그래서 얘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꼭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요소들은 얘를 갖고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 가지 특성은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프로식, 엔스케이프의 프로식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버전에는 2.0 버전까지 그 프로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된 기능부터는 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링크드 모델이라고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 모델은 뭐냐면 전에 한번 얼핏 설명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층이 여러 층이 있다거나 할 때 이런 아니면 이런 각 직기라든가 오브젝트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스케치업에서 다 작업하게 되면 스케치업은 용량에 되게 민감합니다. 용량이 조금만 몇백 메가가 넘어가도 그냥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용량 관리를 위해서 스케치업 VLA도 마찬가지고 엔스케이프도 마찬가지고 파일을 스케치업 하나에다 모으지 않고 따로 링크해서 불러들여서 압축해서 렌더링을 보여주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층부터 3층까지 있다. 그럼 스케치업에서 1층, 2층, 3층을 따로 만들어서 다 모델링을 끝낸 다음에 엔스케이프에만 불러오는 거죠. 이 안에는 그냥 형태만 어디 위치만 확인하게끔 해주고 면을 정리해서 이 스케치업의 용량을 좀 줄여주고 엔스케이프에서만 종합적으로 렌더링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LA처럼 프로식이라고 면을 압축시키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렌더링만 포함시키고 그래서 프로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엔스케이프는 프로식이라기보다는 링크의 개념에 더 가까워서 링크드 모델이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 링크드 모델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오브젝트 조명을 달든 엔스케이프 오브젝트 안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작업하실 때도 스케치업 용량 관리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케치업에 다른 이런 뭐 직기들을 만들어 놨어요. 얘를 이쪽에 합치고 싶은데 불러와서 뭐 매핑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 얘를 다 모아놓으면 스케치업 용량이 커지겠죠. 얘를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갖다가 테이블 파일을 이쪽에다 불러 들여오면 됩니다. 그거를 뭐 임포트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엔스케이프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스케치업은 프로식된 것처럼 박스로 윤곽만 잡혀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근데 엔스케이프에서는 당연히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쪽 테이블에다가 다른 파일의 스케치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여기 보이는 엔스케이프 오브젝트라는 걸 클릭하면 우리가 기존의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달던 옵션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링크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과거에는 프로식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프로식이 아니라 지금은 링크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엔스케이프 조금 전에 테이블 봤던 것들을 같이 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띄워놔도 상관없는데 주의점은 같은 파일 안에다 되도록 모아놓고 같은 폴더에다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과 같은 폴더에다 넣어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나중에 불러올 때 혹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러온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경로 안에 오브젝트로 불러올 링크할 스케치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얘를 열기 클릭하게 되면 바로 불러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 먹을 박스가 들어왔죠. 클릭하게 되면 들어왔습니다. 정리해주고 얘 선택해보면 스케치업 파일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박스로 나타나요. 박스로. 근데 엔스케이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여기는 박스로 나타났지만 여기는 제대로 형태 렌더링된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업의 용량이 추가되지가 않겠죠. 엔스케이프에서만 용량이 추가되면서 렌더링이 되겠죠. 훨씬 더 부하율이 떨어진다. 메모리 용량의 관리에도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 그냥 박스예요. 크기를 확대 축소는 당연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 교정되고 위치 보시면서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스케일은 먹겠죠. 스케일은 작동이 돼서 스케일 한번 넣게 되면 스케일 확대하면 같이 늘어나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은 되지만 당연히 얘는 익스플로드에서 깨버리게 되면 안 나타나죠. 다른 경우의 파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는 간단합니다. 들어온 다음에 위치 배열해서 똑같은 퀄리티의 스케치 파일이니까 위치 배열해서 또 카피하고 싶으면 카피하면 되겠죠. 무브 카피 똑같이 해서 프로시 파일 카피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배치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돼요. 직관적으로 되고. 자,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 스케치업 파일의 용량 줄어서 좋은데 매핑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여기서는 못 바꿉니다. 링크한 모델링은 이 스케치업 지금 불러온 프로시럴 파일로 불러온 여기서는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수정은 간단합니다. 원본 파일을 열어서 원본 파일에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원본 파일에서 예를 들어 테이블 같은 경우에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원본 파일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본 파일에서 테이블 위에 뭐 컬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른 재질로 한번 바꿔보죠. 뭐 메타리얼 이름 아무거나 주고 대리석 질감 같은 걸 한번 줘볼까 봐요. 그래서 재질 항목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테라조 한번 여기도 가볼까요? 이런 테라조가 있네요. 얘를 한번 적용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이미지 들어가서 컴포넌트로 잘 되어 있으니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잘 안되니까 VLA 도움을 받아도 되고 여기서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되겠죠. 얘를 뭐 300이다 엔터 치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적당한 이미지, 아니면 또 VLA 같이 쓰시는 분들은 얘를 뭐 월드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좀 맞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맞춰졌어요. 그러면 랜드스케이프 메타리얼 가서 랜드스케이프 메타리얼에 지금 테라조를 입힌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범프 값도 좀 주고 싶다면 해서 노멀 맵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노멀 범프 값을 한번 줘볼게요. 노멀 추가하면 인텐시티라고 해서 값이 나타나죠. 물론 여기서 랜드스케이프 같이 띄워놔도 됩니다. 띄워놔서 보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바로 직관적으로 지금 현재 작업창에 나타나진 않으니까 다시 랜드스케이프 창을 하나 띄워놓고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재질을 입히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질을 입혀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만큼 노멀맵이 들어갈 건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 적당히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메탈릭 해서 광택을 좀 주면 범프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받는 데를 돌려보면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낮춰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노멀맵 값은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적당히 들어갔네요. 그럼 아랫부분도 똑같아요. 작업을 하실 때 뭐 얘도 스포이드 찍어서 얘는 금속 주고 싶다 그러면 메타리얼 들어가서 낮춰주고 메탈릭만 올려주면 금속으로 바뀌겠죠. 색깔도 약간 금색으로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나무 부분도 똑같아요. 뭐 매핑은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한 거니까 알비도에 들어간 이미지 갖고 범프값 주고 싶으면 유즈 알비도 클릭하면 범프값 들어가고, 여기서 브라이트네스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컬러 이미지가 흑백으로 자동으로 웬만한 건 바꿔준다. 강도는 너무 강할 필요 없으니 조금 낮추면 된다. 기본값이 3이기 때문에 범프값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광택 좀 주면 되겠죠. 메탈릭 좀 높여줘서, 그 다음에 러프니스 좀 낮춰주고 하게 되면 나무 질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 질감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가죽, 아마 의자가 가죽 질감일 텐데, 가죽 질감 같은 경우에도 스포이드 찍어서 보면 되겠죠. 범프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범프값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엘비도에 이미지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는 범프로 옮겨주고 유즈 엘비도 들어가면 같이 연동이 되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연동이 됐습니다. 연동이 됐고, 오히려 얘는 엘비도의 디퓨저 기능이죠. 디퓨저에는 이미지는 필요 없지만 사이즈 조절을 해야 되니까 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지 페이드를 갖다가 사이즈 조절하고 랜드스케이프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미지 들어간 건 아예 제외시킵니다. 결합시킬 수도 있고 브랜딩 할 수도 있고, 아예 0%로 놓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는 보이지만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가면서 맞출 수 있겠죠. 조금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네요. 조금 키워볼까요? 이미지 맞춤 좀 사이즈 키워준 다음에 에디터에서 얘를 한 100 정도 올릴게요.
자, 그럼 범프값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너무 심하네요, 범프값이. 그러니까 범프값은 3이 아니라 거의 0.5 정도, 0.3 정도 원하는 치수대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 좀 내리고 광택 좀 올려주면 가죽처럼 조금 빛나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사이즈 조절.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도 좀 낮춰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보통 리플렉션 맵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가죽 재질 같은 거 이제 다운받고 그러시면 그럴 때는 주면 돼요. 마스크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맵핑으로 줘도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도 할 수 있다. 아닐 경우에는 안 넣어도 되고 조금 컨트롤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 입혔다. 그러면 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아직은. 왜냐면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끝났으면 원본에서 얘를 세이브만 한번 해주면 돼요. 세이브만 해주면 끝납니다. 세이브 저장을 해주면 같은 이름으로 불러온 이름 그대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저장을 해주고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바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이브를 켜도 이게 원래는 나타나야 되는데 라이브 키면 이게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얘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어떠냐면 간단해요.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스타트 엔스케이프라고 있죠. 이거를 한 번만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링크드 모델링을 한 경우에 세이브를 원본에서 해주고 지금 작업하는 메인 스케치업 창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클릭하는 스타트 엔스케이프를 한 번만 다시 리로딩 시켜주면 지금 프로젝트 파일로 불러온 나머지 모델링의 변화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바꿨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해요. 용량 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쓰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한 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매핑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링크드 모델에서 쓰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스케치 파일을 한데 모으지 않고 여러 파일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드 모델로 불러오게 되면 스케치업에선 박스로만 잡히고 메모리 할당이 줄어들면서 엔스케이프에선 자연스럽게 작동이 된다. 이게 꼭 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층별로 작업한 것도 1층, 2층, 3층을 엔스케이프에서만 합치면 스케치업에서는 박스로만 달라붙겠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오브젝트로만 불러드렸는데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별 100개짜리다. 쓰실 때, 마무리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별 200개짜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양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지금처럼 웨어하우스나 내가 직접 만든 모델링이 있는데 이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무브 카피하게 되면 용량이 계속 스케치업 상에서는 추가되겠죠. 얘를 그냥 무브 카피하는 기존의 것대로 하게 되면 용량은 특히 건물 벽체는 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면수가 진짜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면수 증가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엔스케이프도 늘어지고 얘도 느려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엔스케이프도 하나가 메타리얼이 다 끝나고 또 반복적인 똑같은 것들을 할 때 하면 되는데 그럼 다 그렇다고 또 스케치 파일을 따로 저장해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스케치 파일을 임포팅 비슷하게 오브젝트를 통해서 링크드 모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미 와서 메타리얼을 여기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반복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불러온 걸 프로젝트 파일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디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포넌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빼놓어 볼게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룹핑만 해서는 작동을 안 하고요. 꼭 여기서 중요한 건 make 컴포넌트를 하라. 내가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엔스케이프 프로젝트 파일로 할 경우에는 꼭 작업을 make 컴포넌트로 작업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룹 해놓고 make 컴포넌트 클릭하면 창이 뜨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하면 그룹 형태는 똑같이 그룹처럼 값싸진 거지만 컴포넌트가 된 거죠. 컴포넌트는
수정도 같이 먹는 거지만. 자, 컴포넌트를 해놓고 나면 오른쪽 버튼에 숨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D하고 Save As라고 되어 있는 모델 in Enscap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External Model Info Enscap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Enscape 모델로 저장할래? 스케치업 파일로 저장을 해줄게. Enscape 용도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스케치업에 불러와 있던 오브젝트들도 박스 형태로 아까 링크드 모델 한 것처럼 박스 형태로 바꿔지면서 독립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때는 꼭 원본 파일이 같이 되어 있는 폴더 안에다, 같은 폴더 경로 안에다 저장을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컴퓨터나 가져갈 때 다른 데서 불러드릴 때 에러가 안 뜹니다. 경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Save as External Model for Enscape 클릭하게 되면 저장하는 경로가 뜹니다. 저장을 어디다 할래? 그럼 지금 원본 파일이 있는 경로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 원본이 바뀝니다. 원본이 박스 형태로 똑같이 아까 옆에 오브젝트에서 링크드 모델 한 것처럼 내가 스케치북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도 이렇게 박스로 바뀝니다. 이런 과일 상자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엔스케이프 파일에선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카피를 해볼게요. 그럼 용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카피를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량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빼놓고 위치 잡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보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아까 본 것처럼 줄기찾기에서 라이브러리 한번 불러와 볼게요. 줄기찾기 페이보릿 하나 있는데 아까 사람을 좀 불러놓은 것 같아요. 사람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아저씨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도 여기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근데 보이질 않으니까 조금 나중에 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힘든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니까 위치 엔스케이프 봐가면서 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 자, 이렇게 배치하면 잘 들어갔죠. 그럼 배치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링크드 모델이라는 거와 링크드 모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빼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용량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왔죠. 얘도 나무를 적용 같은 거 외부 환경에서 만들어 놓을 때 얘도 계속 추가하거나 아니면 웨어하우스에서도 트리가 있죠. 나무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용량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빼낼 수 있어요.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나무들은 못 빼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도 선택을 세 가지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해본 다음에 얘도 묶어서 make component, 그 다음에 이름 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묶였죠. 그럼 얘는 스케치업 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냥 엔스케이프에서 라이벌인데 얘도 컴포넌트를 해주고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역시 지금처럼 Save as Entral Model Enscape가 뜹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저장 경로가 나오고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면 빠지고 박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무브 카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다른 나무들도 배열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 관리가 훨씬 가벼워지죠, 지금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드리면 프로시, VDA 프로시 기능처럼 엔스케이프에도 프로시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엔스케이프 오브젝트 안에 있는 링크드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독립적으로 작업되어 있는 스케치업 파일들을 그게 오브젝트든 건물이든 다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체들을 할 때 중요한 건 꼭 메이커 컴포넌트를 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Save as External Model for
엔스케이프를 클릭하면 따로 빼서 프로시 기능처럼 따로 독립 파일로 저장해 놓고 엔스케이프에서만 돌아가게끔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본 거는 어셋 라이브러리랑 라이브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작업하거나 웨어하우스에 다운받은 모델을 이용해서 얘를 불러오고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각각의 스케치업에 출력하는 여러가지 옵션, 실행 파일로 출력하는 EX 파일, 그 다음에 뭐 파노라마,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출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